네, 여러분은 지금 외도마을 방송 라이브 소울의 외도살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간 여백인데요. 이 시간은 오늘 모신 게스트가 하고 싶은 얘기, 게스트의 관심사를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의 공통점은 독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같은 독서 토론회에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취미나 여가 생활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만큼 얘기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 독서 토론회와 독서에 대한 생각 이런 얘기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취미 생활은 아니죠. 그러게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나 전 국민이 모두 치밀하네 독서를 쓰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한때 그런 때도 있었죠. 쓸 게 없으면은 독서 아니면 등산.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옛날엔 영화 노래 음악 감상 많이 썼죠. 네, 음악 감상. 음악 감상 괜찮은데 영화 감상은 극장도 옛날 많지 않을 때인데 맞아요. 영화 감상 많이 썼어. 그래서 근데 요새 보니까 책 읽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데요. 먼저 그 독서 토론회 모임 간단한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저희 그 독서를 탐하다라고 탐라도서관에 소속된 성인 독서회 모임이에요. 네. 예, 2016년에 돼서 지금 4년째 4년. 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되죠? 저희는 그때 당시 그 누구나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갖고 출발한 거라서 인원이 한 30명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독서 토론에 오시는 분은 한 10명에서 15명 내로 오고 계시고 계세요. 이건 그 탐라 도서관? 네. 여기서 뭐 그 여기 하나의 어떤 동호회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도서관 가 보니까 요새는 플랜카드가 많이 붙여 있는데 뭐 그런 독서 토론회 회원도 모집하는 거 있고 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이런 게 일환은 아니고. 2010년 당시는 그런 일환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 개의 독서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회원들이 이런 욕구를 가진 또 분들이 있어서 도서관 측에서가 한번 모집을 해서 저희도 이제 또 자체적으로 되게 되고 또 다른 독서를 해를 모집하고 있는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회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저희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연령층을 갖고 있어요. 네. 저희 최소 회원이 그때 24살 최연소? 네, 최연소가 24살. 있었었는데 네. 이제 저 취직을 하면서 못 오시게 돼서 현재는 30대부터 70대까지. 70대까지. 네. 혹시 남녀 저희가 처음에 남녀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성 구성비도 저희가 한번 그 독서 때 전체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회원이 남자 회원이 2명, 3명 있는데 네. 다 직장이 있어서 가지고 톡으로만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분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주변에 봤을 때는 그런 경영인 모임으로 하는 새벽에 하는 모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분들은. 근데 저희가 지금 모이는 시간이 목요일 10시부터 12시다 보니 그 시간에 시간을 내시는 그 젊은 남성분들은 별로 없고 하시게 되시면 좀 은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분들. 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네. 직장 관계 때문에 시간 그런 게 안 맞아서 많이 네. 참석 못 하는구나. 네. 혹시 그럼 두 분이 특별하게 이 모임에 처음부터 참석하신 거죠? 네, 저희는 처음부터 하게 됐습니다. 초창기 멤버예요. 어떻게 근데 관심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둘이는 알고 오던 사이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이제 은주님이 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그 책을 혼자 읽지 말고 우리 같이 읽는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마침 그 탐라도서관에 모집을 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저희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은주 씨가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했는데 네. 그리고 두 분은 친한 예. 친적의 관계였고 네. 그래서 그럼 같이 해보자 해서 같이 갔다. 예. 네. 그럼 은주 씨는 언제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죠? 오래되셨나요? 네네. 저는 아버지가 예.
책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네. 지금도 책 읽는 걸로 많이 공유하고 강의도 아. 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부럽네요. 아버지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집에 책방이 따로 있어서 책만 보관된 방이 크지는 않았지만 있어서 거기에서 되게 많은 시간 보냈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른 것들 물질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책에 대해서만큼은 웬만큼은 다 제공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약간 그 형제들이 많다 보니 개인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책을 좋아하면 많이 집중을 해주시니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욕구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그 책 읽기를 놓지 않고 요즘은 애들이 다 크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도 살면서 이 책 읽기라는 것을 놓지 않고 계속 갖고 왔었다라는 그런 삶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즘은 되게 만족스러운 독서를 예전엔 시간 쫓기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더 깊고 더 많은 책을 읽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책을. 근데 우리 주위에서 흔히 가끔 보면은 자녀분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 뭐 서점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선생님하거나 아니면 책 관련된 분들이 꽤 있던데 은주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이런 분은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를 짓고 그냥 평범하신 분인데 워낙에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예.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갖고 계시는 것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똑같은 책을 이제 사셔도 많이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많이 주시고. 나도 책 갖고 있는 건 좋아하는데 별로 읽지는 않던. 근데 좀 어디에선가 또 읽으니 책을 읽지 않더라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그 제목을 보면서 한 번씩 떠올려보는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자책하지 마시고 언젠간 살면서 또 그렇죠. 한번 들춰보는 계기가 있겠죠. 그때를 위해서. 아이고 좋은 변명 변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본인이 많이 읽으시니까 또 집안 분위기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읽는데 본인이 엄마가 읽는데 아내가 읽는데 남편이나 애들은 책 많이 읽나요?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 한 명, 딸 한 명인데 어릴 때는 같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소년 책도 저도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대학교 가서는 본인들이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약간 애들이 책을 읽을 때 같이 읽을 때 엄마가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이거 약간 변명인 것 같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같이 앉아서 같이 읽어준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분산시키지 않고. 그렇죠. 그 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은주 씨도 아버님한테서 그런 그거를 하라 그러는 것보다 습관으로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쭉 물려왔던 거잖아요. 몸에 나중에 체득됐고 뭐 바쁜 때 못하지만은 그래도 몸에 습관으로 남아 있으니까 또 시간 되면 또 하고 그러는 건데 자녀분들도 아마 그러겠죠. 그렇게 믿는 게 낫겠죠.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모습이 많이 보였지만 대학교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얘기하시는 아주 훌륭한 부모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유미 씨는 그 자녀분들은 어때요? 책 읽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안 같아요. 애들이 읽는 편은 안 같고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나도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저는 책을 그렇게 은주 쌤처럼 같이 많이 읽었던 편은 아니에요. 근데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책 읽는 사람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책 읽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 들어간 이유지 제가 읽는 책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은 별로 없지만 그 분들의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독서의 활동이 더 즐겁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아이들도 가끔 엄마는 왜 이렇게 숙제처럼 왜 이렇게 자꾸 책 읽냐고 하고 그러는데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 그런 갈망은 많았지만 그렇게 읽어보지 못했고 고르는 책은 너무 높은 책을 고르고 결국 소화는 못하고 그래서 사놓은 책은 결국 소장용으로 된 경우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에 관련된 것은 독서 모임을 하면서와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많이 읽게 된 계기가 됐고 제가 또 학교 그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한 10년 했거든요. 어린이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한 게
좀 더 가까워졌던 계기가 되지 계기가 않았나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 책을 좋아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 아까 그거 들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독서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럼 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뭐 무슨 책 읽어서 뭐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책을 미리 그 한 6개월치를 정해요. 독서 미리? 토론할 책을. 네. 그럼 한 달에 2권을 정하는데 네. 문학과 비문학을 이제 나눠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 네. 책을 독서 토론을 하고 2주에 2주에 한 번 책- 토론하는 거예요? 네, 2주에? 토론을 해요. 네, 저희는 매주 만나거든요. 근데 토론하고 안 만나는 때 영화를 감상하거나 신앙송이나 자유 토론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좀 봐서 나도 들어갈까 했는데 안 되겠네. 2주에 한 번 한다 그러니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6개월치를 책을 저기 추천을 받는데 네, 네. 해서 뭐 구입해서 뭐 저기 네. 나눠주겠죠. 제가 네. 읽고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네. 특정한 책에 대해서 뭐 읽고 네. 토론하고 그렇게.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사실 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자부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대여를 할 수 있잖아요. 5권 한 번에 가면 네, 5권 네. 빌려주던데 예전에 처음 저쪽에 구제지 쪽에 도서관 생겼을 때는 한 번 가면은 5권인데 일주일을 빌려주는데 한 번 연장을 해서 14일 동안 네. 그렇게 해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5권인데 한 번에 2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특별한 주제를 정한 건 아니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마음이 안정되는 책을 읽고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때는 돈을 버는 책이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별로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근데 제일 제가 유문시 여기는 게 정독이 좋은 건지 다독이 좋은 건지 예, 그런 게 항상 저는 의문이 이제 나더라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 일단 많이 읽어야 거기에서 이제 농축이 돼서 질적 향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책을 뭐 오래 읽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지금이 많이 읽었던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읽는 그런 책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주어진 시간, 예를 들어 뭐 1시간이 나에게 독서할 시간이 주어졌다. 그랬을 때 이제 딱 분배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요령이랑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어쨌든 양쪽으로 좀 많이 채워져야 질적인 향상이 좀 된다는 게 좀 경험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은 정독을 하나요, 속독을 하나요? 정독을 하죠. 속독은 일단 많이 읽는 습관이 되어야 생기는 그 자연스러운 습관인 거고 예. 속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아웃라인만 읽는다든지 그런 걸로는 책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창석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돈을 벌고 싶을 때 뭐 그런 책을 읽는다 했을 때 그런 책의 종류에 따라서 빠르게 읽어야 되는 그런 책도 있고 어쩔 때는 뒤로부터 이렇게 그렇죠. 예, 결론부터 읽고 그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에 책 읽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하긴 하는데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속독은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책을 읽는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그런 거지. 일종의 스킬이죠. 그게? 예, 스킬인 거지. 그게 읽는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하도 이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책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요새는 뭐 필요한 부분만 읽어라 아니면은 어떤 분은 목차를 중시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머릿말을 중시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유미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독서 토론하게 되면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 그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그 사건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독을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원별로 또 요구하는 그런 게 달라서
뭐 10단원이면 꼭 10단원 다 읽지 않더라도 한 단원 내가 이제 제목 아까 목차 보신 것처럼 목차를 보고 아 내가 이게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필요하다 싶었을 때 그 부분을 읽고 소화를 시키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부분을 읽고 소화시키고 요런 방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시작하면 끝까지 다 못 읽었다라는 또 그런 네. 강박관념이라는 네. 게 또 있어요. 근데 예,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내가 필요한 걸 취할 수 있는 그런 책의 종류라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책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려 그러면은 내용은 그렇죠. 캐치가 돼 자기 있어야 주제가 되잖아요. 있어야죠. 예. 예. 어떤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파악도 돼 있어야 되는 거고 행간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음. 전체 구성도 알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놀란 게 2주에 한 번 한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하려 그러면 책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하려 하든지 근데 사실상 시간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떤 읽는 기술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은주 쌤이나 다른 선생님들 중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이미 속독이 되신 분들도 많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죠. 왜 같으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린 편이고 제 일도 병행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짬짬이 그 제가 이 책 읽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렇죠. 못 그럴 읽고 것 가는 같아요. 경우도 예,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도 독서 토론에서 다 읽고 간다는 부담감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읽고 간다고 하면 다 읽고 가면 너무 좋지만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지. 그러면서 혼자 읽은 것보다 역시 여러 명이 읽은 거에 대한 그런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가게 되고 못 읽은 나머지 부분을 꼭 읽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독후감 숙제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책을 전체를 읽고 뭐 전체의 대강 쓰라는 식으로 그렇게 항상 지도를 받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가다가 플랑카 딱 붙어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아 그럼 저 책 전부 다 읽고 해야 되니까 시간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어떤 조금씩 그 탄력적인 네. 운영 방법이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그 영향 많이 본인한테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 그러면 유미 씨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독서 토론에서 읽은 책이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 전체 아무 중에 일상생활 전체 중에 네. 저도 동화책 중에서도 있고 네. 또 같이 토론하는 책에서도 있어요. 저희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그 책을 처음에 읽을 때 앞부분 읽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 앞부분을 한번 7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이름이 사람 이름이 외국어죠. 그리스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7번을 읽고 뒤를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쓱쓱 나가는데 매력에 그냥 푹 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자기가 읽은 추천하는 책을 전시할 때 저는 그때 그 책을 추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저 인생에 있어서도 도전하는 삶에 있어서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림책으로는 그림책 여러 개 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저 피트니아 공부를 시작하다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꼭 읽어주고 싶어 하는 책 중에 하나가 피트니아 공부를 시작하다라는 책과 그리고 호랑이 호랑이 우화라는 책이 있어요. 호랑이 우화? 예, 그 철학 동화거든요. 예, 철학 동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것과 그다음에 아모스 보리스라는 책은 제가 독서회 회원들에게도 한번 책을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모든 그 나이를 막론하고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책도. 예. 아무래도 그 애들 그 독서 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아마 동화책에 대해서 아마 좀 좋은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 뭐 사람 이름도 그렇고 그리스 쪽 책들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책 읽기의 긍정적인 부분도 낯설긴 하지만 다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고 끝나고 나서 그거에도 관련된 영화도 우리는 또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들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합적으로 정말 가보진 않았지만 앉아서 하는 여행인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책 읽기가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전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네. 오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탄력적으로 여기 연관성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은주 씨는 뭐 기억에 남는 책이나 좋아했던 기억에 남는 책 저도 항상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가 있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아까 누구의 영향으로 예. 책을 읽게 되었나 뭐 그런 것도 막 생각했다가 항상 아빠 아버지라고 대답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긴 했는데 요즘 좀 책이 많이 바뀌는 편이에요. 요 근래에는 그 중국 소설인데 장융이라는 작가가 쓴 대륙의 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2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처음엔 좀 힘들고 이랬는데 그 중에 사실적으로 한 3대에 걸친 그 중국 여성에 대한 책인데 굉장히 충격? 새로운 거를 알게 되었고 정말 저도 좀 개인적으로 내 거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좋은 점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읽은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조금 새로운 그 시선으로 보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개된 책을 또 홍루몽이라는 책을 또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홍루몽이라는 책을 갖고 있었는데도 이제 읽지 않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읽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생겨서 또다시 이렇게 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얘기하면 그 책을 좀 많이 추천하고 말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 전문가분들이라 그런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책하고는 좀 저기 틀리네요. 거리가 있네요. 그럼 혹시 우리가 예전에 그 우리 라이브 소울에 처음에는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애들 프로그램이었는데 애들 동화책을 읽고 애들 눈높이에서 저기 해설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 못하면서 그만뒀는데 두 분이 요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팟캐스트로 한번 제작을 제가 제안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수락을 해 주실 건가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인터뷰 해보니 약간 저는 숙제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누가 이렇게 정해줘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그 자기가 읽지 못하더라도 누가 읽어서 들려주는 얘기 요새 그 미디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읽지는 않는데 누가 얘기하면 듣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읽었던 책을 그냥 애들 책이면 애들 책 그렇죠? 동화책 우리 저기 유미 씨가 많이 읽던데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책도 하나 소개해주고 그게 애들 실생활하고 어떻게 연결될런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유미 쌤이 제 영혼의 단짝이어서 같이 하겠다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유미 쌤 어떠세요? 저는 여기 원주 쌤은 숙제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숙제를 싫어하지만 이벤트를 좋아해요. 인생이 또 다른 도전 과제가 하나 생기게 됐네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승낙하신 걸로 알고 조만간 빨리 준비를 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자서전이라든지 자기가 책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두 분도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런 느낌 혹시 가진 적이 없나요? 있죠. 소설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소설. 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원래 근데 작가가 글을 쓰게 되면 작가가 투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전혀 없는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유미 씨는요? 저는 글 쓰는 게 엄청 무리예요. 말은 할 수 있는데 글이 무리긴 한데 제가 그 예전에 똥깅이를 읽었을 때 내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너무 잘 쓴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치죠. 이게 내서 네, 그럴 때마다 했는데. 쓰고 싶을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고 싶구나라고 쓸 때는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서 많이 읽고 그냥 진솔하게 짧게 해서 뭐 하지 그렇게 집필할 것까지는 요새 없습니다. 아까 유미 씨가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얘기는 잘하는데 말은 잘할 수 있는데 글은 못 쓰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 아예 그런 그 강좌들이 생기었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옮기는 과정, 옮겨서 글을 쓰게 하는 과정을 어떤 강좌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많던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책도 많이 읽었고 책을 읽은 경험이나 아니면 책 읽다 보면은 좋은 얘기거리, 좋은 명언 같은 거 진짜 이거는 내 혼자 간직하기 아깝다는 말
그런 말들을 모아서 그런 네. 그 어떤 책을 내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네.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방송으로 초대해 주셨으니 방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방송을 해보고 네. 그게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그걸 저희가 모아서 책자로 내겠습니다. 네네. 저 마을 미디어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그렇구나. 역사를 두 분이 토크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걸 모아서 음. 책자 시리즈로 네. 발간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외도에 사시는 김은주 강유미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방송에서 하신 약속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